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고들 주제,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줄여서 장특공제 개편 논쟁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주택 소유자분들이라면 정말 뜨거운 감자일 텐데요. 여러분의 미래자산 계획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오늘 꼭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네, 이거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특정 조건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지금보다 무려 4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놀라운 시나리오가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현행 장특공제 제도가 뭔지부터 알아보고 대체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 한번 체감해보고요. 찬성과 반대, 양측의 팽팽한 논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는 무엇 주목해야 할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현재의 장특공제가 도대체 어떤 제도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요. 장특공제는 나라에서 아이고, 이 집에서 오래 살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주는 세금 보상 같은 거예요. 단타로 치고 빠지는 투기가 아니라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그런 안정적인 주거 문화를 만들려고 도입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행 제도의 핵심은 바로 비율로 세금을 깎아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이상 한 집에서 살았다. 그러면 집을 팔아서 남긴 이익, 이걸 양도 차익이라고 하잖아요. 그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됐든 그 금액의 무려 80%를 세금 계산 대상에서 아예 빼주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죠? 자, 이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편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그냥 조금 고치는 수준이 아니고요. 제도의 근본적인 판을 바꾸는 그런 수준의 변화입니다. 가장 큰 변화 바로 이겁니다. 원래는 집 팔아서 번 이익의 80%를 깎아줬잖아요. 근데 개편안은 이익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자체에서 최대 2억 원을 깎아주는 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공제의 기준이 이익의 퍼센트에서 세금 액수로 바뀌는 거죠.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내도 혜택은 딱 2억 원으로 고정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정책 변화가 우리 현실에선 어떻게 나타날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래야 감이 확 오죠? 여기 10년 동안 쭉 보유하고 거주한 강남의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10년 전에 20억 원에 사서 지금 40억 원에 팔았다고 해보죠. 그럼 양도차익이 20억 원이 생긴 거죠.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제도대로라면 80% 공제를 받아서 양도세가 약 9,4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개편안이 적용되면요. 장특공제 대신에 2억 원 세액공제만 받게 돼서 세금이 무려 3억 9,900만 원으로 그냥 수직 상승합니다. 네, 무려 324% 증가, 세금이 순식간에 4배 이상 뛰는 겁니다.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이 개편안이 왜 세금 폭탄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지 바로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까지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는 데에는 당연히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찬성하는 쪽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쪽의 핵심 주장은 바로 조세정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익이 큰 사람한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지금 구조,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역진적 혜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생각해보세요. 같은 80% 공제율이라도 100억 원 번 사람은 80억 원 혜택을 보고요. 1억 원 번 사람은 8천만 원 혜택을 봐요. 이익 크기에 따라서 혜택 규모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잖아요. 바로 이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각을 확 바꿔서 반대하는 쪽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조세정의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겨진 아주 심각한 부작용, 바로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을 보면요, 반대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국세 입법 예고 시스템에 등록된 의견이 한 14,0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무려 85%가 이 법안에 반대했어요. 시장의 우려가 그대로 드러나는 결과죠. 야당에서는 이 장특공제가 그냥 주는 혜택이 아니라 오랜 기간 꼬박꼬박 세금 내온 국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걸 없애는 건 자유롭게 이사갈 권리까지 막는 거의 위헌적인 발상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이 매물잠김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집을 팔면 세금 폭탄을 맞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차라리 안 팔고 버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길을 택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장에 팔려는 집이 싹 사라져서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옵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쪽에서는요, 이 법안의 목표는 투기 세력이지 한 집에 오래 산 실거주자가 절대 아니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장기간 보유가 아니라 장기간 거주에 대한 혜택은 또 따로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찬성과 반대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은 주택 소유자들은 대체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시장 충격을 좀 줄일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제 혜택을 한 번에 확 없애는 대신에 몇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거나 아니면 연세 많으신 1주택자분들은 집을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식의 보완책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딱 이 지점입니다. 누구나 동의하는 세금의 공정성이라는 가치,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한 집에 오래 산 실거주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 현실적인 필요,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조세 정의와 시장 안정, 과연 대한민국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절충안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 시장,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의 미래가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분석이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보시는데 좋은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